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오전 3시 16분입니다. 오늘 좀 일찍 방송을 켰네요. 코인이 조금 약조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제 제가 월요일이었죠? 이번 주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월요일날 이라고 돌파해버리더라고? 그죠? 참네.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세를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별 재미가 없을 겁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렇다고 뭐, 폭락, 뭐, 하락, 이렇게 전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정이 어디 정도까지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이슈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단톡방에 올려준 뉴스들은 그 부분은 해당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몇 개 봤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들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보기 앞서서 일단은 지표 체크 좀 할게요. 네. 근원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오게 되면서 이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다. 이런 지금 그런 미국에서 또 그런 요소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환율이 아주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나 이번에도 국채금리 문제 때문에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주 약간 반등했죠, 그죠?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 요 주제입니다. 유튜브 링크를 좀 보여드렸는데 웬 분이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행 300조 수익이 났대요. 일본은행이 주식으로 300조 수익이 났답니다. 300조. 근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또 그런 글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공사비 갈등에 공사 중단을 속출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면에 있는 정보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행이 300조로 수익이 났다라는 부분, 주식이 났다는 부분은 좀 우와 우리도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채권은 사도 주식을 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일본 주식을 메인으로 샀겠지만 300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 약 300조 정도 샀는데 300조가 수익이 나서 600조 정도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요. 600조라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 삼성전자가 얼마죠? 시총이 500조 정도 되나? 어쨌든 그 정도 엄청난 숫자죠. 그죠? 전체 시총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팔아야 돼요, 이거를. 그럼 그 매도 물량이 천천히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도 물량의 압박이 머지 않았다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 주식을 팔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자기네들 주식을 팔 수도 있겠지. 어쨌든 팔다 보면 전반적으로 저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뭐 일본 증시에 다시 뭐 일본 경제 활력성화를 할 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얘들 이 짓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글로벌한 규모에서 주식 시장을 이제 위로 아래로 누르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엔캐리 청산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큰 규모예요. 돈이 규모에서 300조, 600조라니까 주식이, 그지? 그래서 일단 미국의 뭐 리세션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매도 물량 자체가 이만큼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공사비 갈등에 공사 중단을 속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때는 정부 지원을 받았던 뭐 LH에서 그 발주받았던 지금 건축조차 건설을 못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건물을 완성시키니까 적자가 300억이 더 나는 거야. 그러니까 걔들이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집값이 터무니없이 싸지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한쌤이 2년 전이었죠. 2년, 3년 전에는 집값이 비싸다. 집 사지 마라. 집값 비싸다. 떨어진다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값이 뭐 대구 기준으로서는 약 20%, 30%, 많게는 50% 정도 그때 뒤에서 빠졌고요. 서울도 만만치 않게 빠졌을 겁니다. 그죠?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일단은 그리고 이제 작년 초였죠. 23년 초에는 급한 분들, 현금 있으신 분들 집을 좀 사셔도 됩니다. 반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의 값의 하락은 침체로 인한 하락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진행된다? 집값이 이렇게 튀었다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지 이렇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요때니까 23년 초가 이 정도 될 테니까 요것에 반대 실제 나왔었고 이 침체 이렇게 될지 이럴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지방이나 저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침체 이렇게 된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목 좋은 곳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서 다시 이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참 댓글 보다 보면 뭐 지방에 있는 10년째 된 아파트를 1억 돼야 되는 게 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신 나갔죠, 그죠? 건축비만 생각을 해도 평당 8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제는 건축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완전히 끝나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 이상 계속 할 거고 최저임금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 비용, 인건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GS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GS건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건설 마진이 안 생기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부실공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몰래 빼돌리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도산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도산을 하게 되면 또 집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게. 근데 뭐 엄청난 옛날처럼 막 급등 막 이렇게 막 저 급등장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완만한 이제 상승기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030년 정도 지금 출산율이 이제 박살이 나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이제 유치원을 막 들어갈 때쯤 되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중학교 정도 입학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전체 저희 세대들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될 그 정도 때까지는 집값은 이제 유지가 되거나 천천히 완만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경제 성장률을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들, 연방 재정 수지도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입찰 자체도 뭐 그렇게 그냥 나쁘진 않고 좋진 않고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 물국채 입찰,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매관리 지수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1312원 정도 잡히고 있고, 엔화 환율은 8.86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는요, 약간 조정받아서 77.5달러, 그리고 빅스차트는, 다시, 또 지독한 탐욕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네. 대단하죠? 우리 나스닥. 네. 자, 나스닥 증시가 아까 전에 저희 공부방에서 수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숏포지션 정도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여기 근데 실제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 숏포지션 청산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반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생각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 밑에까지는 빠지는 건 다음 턴으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자리를 기다리고 8,100달러, 18,100달러 정도였죠. 그래서 100포인트 정도였죠. 그래서 실제로 17,900 그러면은 약 150포인트 잡읍시다. 넉넉하게 150포인트라 해도 450틱이 넘기 때문에 아니지. 150포인트면 4배니까 600틱이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꽤 큰 무빙을 보여줬던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따지시면 되고, 지금 나오는 반등은 글쎄요. 일단 엔비디아가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에게서 뭐가 보인다? 에코프로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에코프로처럼 폭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런 그림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살짝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 에코프로 차트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차트가 무빙이 다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이제 매수 갖고 오면 되겠는데. 그렇지. 자, 여기죠. 요렇게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주고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걸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대형적으로 더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물량을 많이 넘겼었던 부분이고, 여기서 남부 물량 넘겼던 부분이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캐리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또 코인 시장의 움직임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음봉이 당대 음봉에 등장을 했고, 여기서 이제 명확한 거래량 증가, 이제 고점 신호 중에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는 쭉쭉 이렇게 막 쭉쭉 사는 상승보다 요런 느낌에 대한 고점에 대한 상승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자 해서 1000에서 1050 사이에서는 이제는 고점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도 하나 있었네요. 그죠? 두 번째 매도세가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뭐 그게 이 상승 전체에 대해서 한 800 정도까지는 나중에 빠질 수도 있다. 800에서 많게 빠지면 700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고 관점을 가지시면서, 이게 엄청 많이 빠진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승에 대해서 절반 정도 의뢰 나오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미국 증시도 이제 다시 모아가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중국 증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시절이 올 초예요. 작년이란 말 하시고 계시던데 서운하네. 이분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언제 말씀드렸냐면 이때였죠. 이때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이게 말씀을 드리고 이때 소리가 요 구간이었죠. 작년에도 하긴 했어. 요 구간이었었고 그다음에 여기란 말이야. 이때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는 다 올랐던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중국 증시가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더 올랐으니까 그런 말 없긴 한데,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큼 에 대한 흐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여기서 문단 나중에 간다 하다가 또 빠지고 재미없는 흐름을 계속 보여줄 겁니다. 바로 쭉쭉쭉 가는 흐름은 없어요. 그런 걸 바라셔도 안 되고,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이 상승장을 즐기는 거거든요. 이걸 견뎠던 사람들이, 모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량을 천천히 모으는 시간이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안 그런가? 그죠? 항생테크 마찬가지. 5,200원이네? 많이 올랐네, 그죠? 와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정도 7,000원에서 7,500원, 많게는 8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인. 이번 주는 재미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재미가 있었나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저점을 깨고 두드려 패고 떨어질 흐름인가? 어차피 이 구간에서도 사실 요거보다 약간 높은 자리 6만에서 이 자리를 말씀드리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 자리에 대해 매수를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걸 뚫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 헤드 앤 숄더에 대한 부분은 단기 헤드 앤 숄더에 대한 부분을 좀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잡았던 분들도 덜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김프가 너무 맞붙어서 순간적으로 10%가 불렀던 구간이기 때문에 김프는 여기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지. 아무튼 지금도 마찬가지야. 일단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서 약해진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요 구간에 있어서 이제는 뭐 요런 그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6만 초중반까지는 조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오는 게 더 건강하고, 아까 전에 엔비디아처럼 그렇게 좀 나오고 나서 좀 다지고 나서 숨 좀 고르게 하고, 그러고 잘 패턴을 만들고 다시 가야 돼요. 그래야 차트가 또 단단해지거든, 이런 구간들이. 근데 쭉쭉 올라가는 게 불편하기는 했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겠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이런 흐름을 대해서 이 흐름을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런 세기형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 더 보여줬다는 부분이 또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도 끝났느냐? 아니요. 아직 한 번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봉우리는 나오게 되면은 이제 큰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오게 되면 큰 숏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됐죠?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률상 뭐 30% 정도. 저는 이거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높아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지고 들어 올릴 가능성이 좀 더 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좀 헤매고 있죠. 아무튼 지금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예방 접종이라고 해서 제 엔딩 다이고널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깨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 몰라.
이렇게 진행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점 살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정도면 괜찮은데,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68,000불 정도에 대한 조정파 한 번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좀 꼴랑꼴랑 하다가 한 번 정도 더 빠지고 돌려서 이렇게 빠지는 그림 생각해 보자. 요게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 있는 메인 정도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때 빠질 때는 62,000불까지는 빠질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68,000 전후를 생각을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 반등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럴싸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요. 왜냐면, 이 반등이 알트코인의 상승을 지금 동반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뭐 이런 애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시간 차트 정도 펴볼까? 그치? 여기 조금 불편한 구석도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것도 시향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사기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나간 이야기를 또 보여드릴 겁니다. 영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리플, 이오스 이런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소비종을 한번 접어봐라. 이오스 이게 오늘 거거든요. 이게 뭐 이건 주식 종목이고 3월 여기 언제 거냐? 여기 이거 나올 겁니다. 오늘 아침에 했던 겁니다. 화요일 어제 아침 화요일 아침에 그러면서 우리가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눌림을. 그러다 보면 이오스 리플 950원, 아요타 뭐 520원 정도가 되잖아요. 몇 개 누르면도 있어 몇 개 돼 있었는데 보자고. 리플 같은 경우도 보시면 김포를 좀 고려해서 잡긴 했는데 950원에서 반등이 나와요. 그죠? 950원. 그러니까 이런 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이게 뭐 더 갈 거냐 말 거냐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스타트 자체를 이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서 첫 단추 자체에서 약간의 수익이 나와서 우리가 뭐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그러잖아요. 리플도 뭐 이제 쏘니까 뭐 난리가 또 나더만은 리플 언제 사라 그랬어? 언제 좋다 그랬어? 리플도 이때 사보든가. 리플 때 괜찮아 보인다. 단체 타이밍 나와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이 진행될 때는 저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 항상 이 조정 눌림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리플도 마찬가지. 그래서 작은 상황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이 작은 상황에서도 뭘 잡아드리려고 밤새 눈 뚫어져라 차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950원 나왔네요. 그죠? 지금 970원이죠. 25원이면은 2% 정도 3%? 2% 반등했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치 사면 2만원이고 1000만원치 사서 20만원이에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죠? 먹고 다 파는 게 아니라 이제 한 30% 정도 팔고 25% 버튼 있죠 누르고 구경하시면 돼요. 이제는 전점 잡고. 마찬가지죠. 이오스 조금 약했습니다. 이오스는 조금 약했었는데 지금 가격이죠. 그럼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애초에 이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24기 요 정도는 여기서 반등했었었는데 여기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털고 다시 할 건지 결정하시면 돼요. 5원 차이잖아요. 얼마 안 나잖아. 1%, 2% 정도 되나? 0.2% 정도 되네요. 그죠? 16원 1%니까 0.2, 0.3 정도. 수수료 떼면 0.5 정도 된다 칩시다. 0.5%. 네, 손해나고 따져나가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아요타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요타 같은 경우도 520전. 근데 아요타 같은 경우 이미 슈팅이 나오고 빠졌기 때문에 뭐 그런 때 뭐 나쁘진 않습니다. 522원. 5분봉 정도 키워볼까? 30분봉? 5분봉? 어때요? 523? 522. 520 정도면은 충분히 됐죠. 그리고 지금 549란 말입니다. 530에서 잡았다고 칩시다. 525? 525에 잡았다고 칠까요? 발바닥에 각질을 잡아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잡아 스타트 이렇게 끊어야 이제 뒤에가 편안해져요.
예측보다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럼 지금 30에 잡았다고 치면 50까지 갔으니까 그 30에 잡았다고 쳐도 20이면은 이거는 한 4% 된다 그죠? 그럼 일단 4% 먹고 들어가는 거죠. 1000만원치 샀으면 40만원 수익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몇백만원 팔고 이제 구경하시면 된다고. 이해되셨죠? 굉장히 디테일한 섬세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팔고 다시 하고 다 팔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다 팔면 또 잡는 것도 일이거든. 피곤해서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뭐 아발란치는 애들 더 가고 있네요, 그죠? 뭐 그런 애들 중에서 아까처럼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애들 중에서 이 아발란체라든지 이런 애들처럼 쭉쭉 가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이거를 예상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플로우라는 종목을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실제로 전 플로우를 굉장히 지금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량이 거의 없어요. 이게 단타를 요 웨이브 목 빠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또 살짝 넣어놓을까 좀 싶기도 한데 이제 철저히 지금 단타로 지금 포지션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어쨌든 플로우 같은 경우 이렇게 얼마나 차트가 단단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단단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무쌍히 조정 없이 천천히 가는 거거든. 근데 어느 순간 빵 하고 틀릴 수도 있고 조정이 나와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얼마나 좋아. 그치?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가자라 하면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저희는 우리 10월 달부터 계속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지금도 시드 조금 남겨두십시오. 매수 시드 남겨두시는 게 맞습니다. 50% 정도 남겨두셔도 되고 좀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안정적인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저는 안정적인 걸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시드 비중 자체를 6대 2대 2 정도로 지금 이제 6대 2대 2는 아니 7대 2대 1 정도로 합시다. 7대 2대 1 정도 될 것 같은데 비슷한데 좀 그래요. MR이 그러니까 한국 주식 쪽에 고배당주라던가 여러분들께 제가 흔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저평 같은 종목들 좀 길게 보기 위해서 노후 연금 느낌을 그쪽에 좀 시들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뭐 종목 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뭐. 그죠? 지금 비중을 좀 늘려놓은 상태고 코인은 조금 제가 최초에 제가 이 코인을 시작할 때 400만 원을 시작을 했거든요. 최초 시드만 딱 남겨놨습니다. 그걸로 이제 다시 이제 1000원에서 2000원 만들어 보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그렇게 나갈 애들이 좀 아직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플로우라던가 뭐 아발란치 같은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아요타도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는 구매자 중국계 코인들이 힘을 좀 내고 있죠. 앵커도 마찬가지 이렇게 슈티 뻥뻥 나오잖아요. 뭐 이오스도 마찬가지. 이오스도 뭐 2,800원 안 가는 못 가는 버전 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노리면서 천천히 늘려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재미가 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일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주는 10% 김프라는 것은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뭐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찝찝하잖아. 아니 미국에서 사면은 싸게 1000만원이면 사는데 여기 1100만원 주고 사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분들 물건 그렇게 팔면 난리가 날 텐데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편하게 사냐고. 불편한 걸 알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차라리 달러를 사가지고 달러를 이렇게 송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게 사시면 차라리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비트코인도 아직까지 떡락할 흐름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나중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뭐 한 요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요즘 패턴이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제 고점에 대한 흐름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긴 해요. 요게 지금 고점 신호거든요. 여기 고점 신호인데 이 뒤에서 언제 어떻게 빠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앞으로 이번 주 말 정도에서 단기 음봉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봉이 나올 거다가 아니라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9천만 원대까지 또 우리가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염두를 하고 좀 대비를 하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딸랑딸랑 하다가 살짝 탁 떨어지는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한번 딱 쳐주고 다시 1억 1000만 원대를 한번 쳐주면서 톡 빠지는 그 그림을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그죠? 엔딩 다이고널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여기서 요 정도 사이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좀 기대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또 운이 좋으면 알트코인도 펌핑이 펑펑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이때는 또 나와주면 또 한번 도전해보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 나셨던 거는 일부 덜어내시고, 우리는 그렇게 돼요. 저희는 그렇게 해요. 우리가 수익 났던 거에 절반 정도 팔았어요. 절반 정도 팔고 단타로 돌려가지고 단타가 더 불어난 분도 계시고, 단타는 어떤 분들 또 줄어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덜 먹 수익은 거의 났거든. 덜 먹은 분도 계시고, 그죠? 그런 분들 계십니다. 어쨌든 먹었다. 그리고 남아있다. 그죠? 찝찝하네? 뭐, 단타 성공 못했네? 그러면 이 시드를 다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인 차도 돌려버리고, 그죠? 안정적인 쪽으로 돌려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수익이 나와주면, 그때 남은 물량을 다 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지 결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차트 보면 뭐, 떨어지면 얼마까지 간다는 항상 그 2차원적인 그 정답만 내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정답은 거기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시는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 그죠? 그리고 제가 이번 목요일날에는 목요일 밤 10시에쯤에는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생방송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차트 좀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십시오. 저희들은 일확천금이 목적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일확천금 뭐 수천 수억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담력도 있어야 되고 배짱도 있어야 되고 애초에 시기도 잘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평가된 자산들을 천천히 저평가되는 자산으로 옮겨라.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고 최고의 포트폴리오다. 한쌤이 그걸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4월달에 또 자격증 시험을 또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 또 연금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연금 계좌 연 한 4% 이상은 나올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 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게 나오면 20%까지 나오니까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 20%면은 제가 연봉이 한 50억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나중에 또 생방송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뿅.